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똑똑똑 택배 왔습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온라인 학습 택배 왔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사회 수업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택배교사 정선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같이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을 살펴봅시다. 너무나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본 수업 자료는 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외부 공개 게시가 금지됩니다. 캡처 녹화 공유는 미워. 이번 시간은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두 번째 단원 정리 시간 학습 내용 편입니다. 사회교과서 26쪽부터 58쪽까지 함께 훑어보면서 이 영상을 시청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단원을 통해서 선생님과 여러분은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학습 내용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맛있는 사탕은 까먹어도 우리가 배운 내용은 까먹으면 안 되겠죠? 이번 영상을 선생님과 함께 시청을 하면 이전에 배웠던 우리 국토와 자연환경 내용을 절대 까먹지 않을 거예요. 잊지 마세요. 가장 먼저 배웠던 우리나라의 지형을 살펴봅시다.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중간중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영상 상단에 추천 카드를 눌러보세요. 우리가 공부했던 수업 영상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지형도인데요. 우리나라는 산지, 해안, 평야, 하천 등과 같은 다양한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3천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우리나라의 국토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을 알아보았었는데요. 교과서 29쪽에서 35쪽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산맥과 하천을 찾아보고 이름을 적어보았죠. 먼저 우리나라 북쪽을 이루고 있는 환경산맥을 비롯하여 환경산맥과 마주하고 있는 마천령산맥, 망림산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추라고 불리우는 태백산맥이 있었죠. 그리고 태백산맥에서 뻗어나온 고백산맥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하천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나라 북부지방에 있는 대동강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을 흐르고 있는 한강이 있었죠. 다음으로는 아름답기로 소문난 금강이 있었고요. 그 밑에는 전라도 평야 지역의 논농사를 책임지고 있는 영산강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대구와 영남 지방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낙동강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쪽이 서쪽보다 더 높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방향이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주요 하천들은 서해안으로 흐르고 있어요. 기억나나요? 잊지 마세요. 이어서 우리나라의 기후를 살펴보았었는데요. 교과서 36쪽에서 38쪽입니다. 이것이 뭔가요? 지구본이죠. 지구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했었는데요.
먼저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고 우리 지구를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누는 적도가 있었습니다. 이 적도는 위도 0도이죠. 그리고 각 극지방으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남반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적도 부근을 저위도, 각 극지방 부근을 고위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위도 20도에서 50도 사이의 지역을 위도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중위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바로 이 중위도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계절의 영향을 뚜렷하게 받고 있었죠. 각 계절의 특징으로는 먼저 북쪽의 차갑고 건조한 바람의 영향을 받은 겨울과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바람의 기운을 받은 여름이 대표적인 계절인데요. 그 외에도 온화한 봄, 무더운 여름, 선선한 가을, 매섭게 추운 겨울, 이렇게 4개의 계절이 우리나라의 기후를 이루는 큰 특징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온을 살펴보았는데요. 교과서 39쪽에서 41쪽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도를 한번 탐색해 보았어요. 6월의 평균 기온은 전반적으로 파란색, 8월의 평균 기온은 붉은색을 띠므로써 6월보다는 8월에 우리나라의 기온이 높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각각 1월에 중강진, 제주도, 8월에 중강진, 제주도의 기온을 비교하면서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도를 가리키는 등온선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육지방은 영하, 쌀쌀하고요. 해안 지역은 항상 따뜻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해안가가 내륙 지역보다 더 온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중부지방에서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서울과 강릉의 온도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살펴보았었는데요. 겨울에 영향을 주는 매서운 북쪽 바람이 서울을 지나서 강릉 쪽으로 가지만 거대한 산맥에 가로막혀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었죠. 산맥의 이름은 바로 태백산맥이었고요. 또 하나, 여름을 거치면서 기온이 올라간 동해바다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서울은 온도가 낮고 강릉은 온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위도에 위치해 있지만 강릉이 서울보다는 온도가 더 따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수량의 특징도 알아보았었는데요. 교과서 42쪽에서 46쪽입니다. 강수량을 나타내는 기후도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범례부터 살펴보았었죠. 강수량이 높을수록 파란색이었고요. 강수량이 낮을수록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세계 평균은 약 830mm 정도였고요.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보다 강수량이 많은 곳은 제주도, 남해안, 그리고 강릉을 비롯한 영동지방이었고요. 우리나라 평균보다 강수량이 적은 곳은 도를 비롯한 동강 중상류 지역, 그리고 현재 북한 지역인 지방이었습니다. 특히 거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강수량을 자랑했었는데요. 2000mm가 넘는다고요. 그리고 강수량이 가장 적은 곳은 백령도였습니다. 백령도의 강수량은 800mm를 겨우 웃도는 정도였죠.
남부지방이 북부지방보다 강수량이 많았구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륙지역보다는 해안지역이 강수량이 많았습니다. 기후그래프와 기후표를 해석하는 활동을 해보았었는데요. 먼저 기온은 접근선 그래프로 나타냈었습니다. 기온의 단위는 보기 때문에 왼쪽 단위를 참고했고요. 강수량은 막대선 그래프를 참조했습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오른쪽 단위를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7, 8월이 지금 비어 있는데요. 기후표 7월, 8월의 온도를 확인해서 접근선 그래프를 완성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7, 8월의 강수량을 확인하여 막대 그래프로 7, 8월의 강수량을 완성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들이 7월, 8월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 계절이 바로 여름이었죠. 또한 우리나라의 자연재해를 알아보았었는데요. 47쪽에서 53쪽입니다. 봄에 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황사와 가뭄이 있었고요. 여름에는 폭염과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태풍이 있었죠. 겨울에는 폭설과 한파가 우리를 힘들게 했었는데요.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진이라는 자연재해도 알아봤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최근 지진 발생 횟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그래프로 알 수 있었습니다. 2016년과 2018년 지진 발생 횟수는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했죠. 지진은 땅이 지구 내부의 힘을 받아서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인데요. 각종 시설이 파손되거나 붕괴되고 화재, 지진 해일, 산사태 등이 함께 발생해서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답니다. 지진의 강도를 0에서부터 9까지 나타낸 수치를 지진의 규모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자연재해 중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자연재해 보고서를 제작도 해봤는데요. 보고서 제작 과정은 조사 주제 정하기, 조사할 내용 정하기, 조사 방법 정하기, 조사하고 정리하기, 그리고 조사 보고서 작성하기, 마지막으로 친구들 앞에서 조사 보고서 발표하기 단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알아보았었는데요. 교과서 54쪽에서 57쪽입니다. 긴급재난문자나 안전문자를 살펴보았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제작한 재난안전정보 포털앱 안전디딤돌이라는 어플도 알아보았었습니다. 당시 수업을 준비하면서 선생님도 스마트폰에 안전디딤돌을 설치하고 그 이후로 매일매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도 살펴보았었는데요. 먼저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해야 합니다. 홍수가 발생했을 때는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구조를 기다려야 해요. 태풍이 발생하기 전에는 창문과 창틀이 분리되지 않도록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을 시킵니다. 한파와 폭설의 상황에서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특히 눈이 쌓인 지붕이나 고드름이 있는 곳은 접근하면 안 된다고 했죠. 황사가 발생했을 때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요.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꼭 씻어야 합니다. 폭염이 발생했을 때는 물을 자주 마시고 햇볕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한번 되돌아보았는데요. 와,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학습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너무 잘했습니다. 이걸로 우리 수업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잊어버렸거나 학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영상을 찾아봐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추천 영상으로 떴던 부분을 클릭을 하면 우리가 학습했던 영상을 다시 볼 수가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국토의 인문환경의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자연환경 못지않게 인문환경도 매우 재밌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수업을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